신라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신라토우예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다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토우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한유아라고 불러요. 안녕하십니까. 지미령입니다.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할 강의의 강좌는 일본 불교 미술 중에서도 처음 초창기 고대 미술의 태동과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아스카 나라 시대 불교 미술 중에서 첫 강좌로 아스카 시대의 불교 미술과 아스카 불교 미술이 나오기 직전에 고분 미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분 미술 할 때 고분 시대라고 했을 때 이 고분이 뭘까라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고분은 쉽게 말하면은 무덤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일반 무덤이 아니라 왕의 무덤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의 무덤. 그래서 이 왕의 무덤이 왜 중요한가 했어.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는가를 봤을 때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철기시대 또는 청동기 끝에서 철기시대로 왔다 갔다 할 때 이때 시작되는 것이 이제 고분시대인데 주로 언제냐? 4세기에서 7세기에 걸쳐서 일본 전역에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조그만 걸까? 아니요. 우리가 이제 신라 고분을 보려고 한다면은 경주를 갖다 방문하면 굉장히 크죠, 왕릉이. 그거보다 더 큰 형태로 고분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굉장히 역사적으로 좀 많이 싸워요, 학자들 사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전방 후원형의 독자적인 형태다.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그러면 전방 후원이 뭐냐? 자, 보셨을 때 앞에 방이 있다. 앞에 모서리가 있다. 그래서 전방. 뒤쪽에 동그랗다. 후원. 그래서 전방 후원묘가 되는데 어디냐? 스진천황의 고분묘예요. 그럼 이 스진천황의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라고 봤을 때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의 사람이라고 전해져요. 어디에서? 일본 서기에서. 다만 이게 정확하냐라고 봤을 때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요. 왜 이 사람의 묘가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신사 형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요? 여기가 200m 이상이 돼요. 그래서 2km 정도가 되는 이곳을 갖다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쟤를 어떻게 지내느냐? 몇 년 전에 지금 현재 일본 천황이 천황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그래서 황태자 시절 때 자기 시절과 부인 마사코하고 딸 아이코 상이 그대로 제를 지내러 갔어요. 인사를 가러 갔어요. 그럼 여기 가서 인사를 하고 제를 지내고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을 해요. 왜 다른 데 안 가고 여기로 가느냐? 자,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에 그래도 왕이 성립됐다고 봤을 때 고구려가 가장 빠르다고 볼 때 보통 2세기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국가가 성립된, 즉 고대 국가가 성립된 게 언제냐를 가지고는 중국, 일본, 한국의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이 다른 상황에서 일본이 국가가 형성이 빨리 됐다는 걸 갖다가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것이 이 스진천황이에요. 즉 3세기 말에 이미 국가가 됐다. 부족 국가가 아니라 고대 국가가 왕권이 형성되고 법제가 형성됐다라는 의미로 스진천황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황들이 이쪽에 가서 매년 7월 달에 제를 올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제 우리들이 갔을 때 구별할 수가 있는가?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갔어요. 자, 제가 갔는데 저도 여기에 섰고 못 들어가요. 그럼 뒤가 뭐예요, 뒤가? 그냥 나무 숲이지 뭐. 숲이에요. 숲이. 그냥 신사 있네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 팻말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럼 좀 더 멀리서 한번 봐볼까요? 어때요? 제가 이제 멀리 와가지고 찍었어요. 정말 한여름에. 이건 그냥 산이에요. 그래서 그냥 모르면 우리가 관광객으로 가서 지나가면은 산이 있네, 산에 신사 있나 봐 하고 그냥 가지만 사실은 누구냐? 텐무지토 천황이에요. 즉 아스카하고 나라 시대에 걸쳐서 가장 화려한 불교 문화를 갖다가 형성했던 왕 중에 천황 중에 한 명인 이 텐무 천황하고 지토 천황묘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관리할까요? 여기 관리 누가 할까요? 공무원. 자, 일본의 공무원. 국내청에서 하고 있어요. 스님 관리 안 해요. 왜? 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가 있기 때문에 스님은 관리 안 해요. 그래서 국내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 관리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그렇지만 바로 있으면서 천황묘 옆에 이제 개인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논밭이 형성돼 있고 아무도 몰라요. 이게 묘전. 네. 합사라는 거, 합사했다는 설도 있고 따로따로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조사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조사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여기가 전해요. 여기가 태무 지도 천황묘라고. 어찌됐건 지금 현재 여기는 국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고분이 어디가 가장 많을까요? 서쪽. 여기가 가장 많아요. 서쪽 이쪽이 가장 많으면서 고분의 형태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초기에는 여기가 가장 많은데 여기는 장식고분, 오늘 이야기가 메인으로 될 장식고분이 가장 많고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텐무 지토 천황이나 스진노 천황의 묘는 간사이 지방, 즉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 쪽, 여기가 메인 왕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분의 마지막 쇠퇴기, 여기 군마 지역이에요. 군마가 제가 조사를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나라 쪽이나 교토 쪽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라고. 고분만 있어요. 왜 고분만 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즉 일본의 미술 또는 일본의 불교 미술 또는 일본 전체의 불교 문화, 일본의 문화를 이야기할 때 여기서부터 전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간사이 지역이 메인이 됩니다. 메인이 되고 그다음 서브. 근대에 오면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이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해서 근대까지 갔을 땐 주로 메인 여기 이야기하고 플러스 여기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뭐가 같이 나오느냐? 뭐가 나올까요? 고분 안에. 고인돌은 밖에 나와 있는 거, 고분 안에. 부장품들. 근데 부장품들 중에서 특이한 것들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자, 한의화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요. 신라토우예요.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요. 다만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토우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한의화라고 불러요. 딱 봤을 때 뭐냐, 연상되는 거 있죠? 개업식 날 흔들리는 풍선. 풍선 인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형태는 나라 쪽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발굴되는 토우들은, 한의화들은 이런 풍선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모양의 토우가, 이건 초창기, 초기 형태의 토우인데, 자, 그럼 이런 고분들은 어디 있을까? 고분 어디 있을까 봤을 때 뭘까요? 언덕. 근데 저는 이걸 보면 다르게 말을 할 거예요. 고분. 고분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나무가 심어지고 이거 전체가 이렇게 큰 고분의 형태고 여기가 살짝 냈어요. 앞쪽이 전방, 후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장식을 할까? 여기는 군마 쪽이에요. 그래서 북쪽인데 북쪽에서는 고분을 어떤 식으로 장식하느냐? 남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식을 안 합니다.
그 고분이 마지막으로 고분 문화의 가장 끝에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거 안 받아들이고 고분만 나는 한 가지만 파겠다. 그래서 고분만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자, 내가 죽었어. 전방. 이 지역은 왕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국가의 권력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국가의 권력의 손길은 7세기 말 이후쯤에 닿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족들 간의 싸움이 잦아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일단 하는데 죽어서도 나는 힘이 있고 싶다. 자, 토호들 납두고 앞에 여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보여요? 군인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방패들이 나오고 그래서 전방에 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용으로 쓰는 제기들이 나오고 자, 근데 여기 모자 쓴 여자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악귀들이 있어. 악귀들이 있는데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제대로 국나강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이런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의 당시의 역할은 뭐냐? 주로 가슴이 보이시죠?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이 하는데 뭐냐? 약사이기도 해요. 의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하늘에다 죄를 지내는 제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약도 짓고 의사도 짓고 병을 고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일단은 여기서 악기 한번 처치해주고 나를 무사하게 병간을 해주면서 극락항생할 수 있게 돼. 그 다음에 내가 죽어서도 권력을 가지고 싶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주인공 한 명 있습니다. 모자 쓴 사람. 모자 쓴 사람이 주인공. 그 다음에 자기 부하들. 자, 그런데 이 부하들 사이에서도 그러면 여자들 좀 더 가까이 볼까요? 자, 이쪽에 여자들 보이시죠? 다른 데는 한의아에서 토우들에서는 절대 색칠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사장들, 이 여성들한테만 색을 입혀줘요. 그 다음에 모자를 씌워요. 근데 이 모자, 간모를 씌우는데 이 모자는 다른 지역에선 나오지가 않고 이 군마 지역에서만 나오는 모자 형태예요. 그래서 이 모자를 씌우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군인들이 있어요. 누가 더 위일까요? 앞에가 위고 무릎을 꿇고 있죠. 이미 여기서 상하관계가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실제 고분입니다. 실제 군마 지역의 고분인데 저는 이제 같이 이 군마에서 고분만을 갖다 조사하는 그 현지 그 조사 담당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분 연구자인데 군마에서만 태어나서 군마에서 고분만 연구하고 군마 공무원으로 있는 분인데 물어봤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제기용이 땅으로 들어갈 것 같죠? 왜냐? 그쵸? 우리식으로는. 그 나라에서도 이 땅 밖으로 나오는 거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나오냐고 했더니 이거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심은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원래 이렇게 있고 그래서 깨진 것도 있고 수리한 것도 있고 심은 것도 있는데 땅 안에도 있지만 땅 밖에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 군마 이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고분이 형성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사람들 넣고 표시를 한 거죠. 그렇죠. 내 영역이다. 자, 그래서 이거 올라가도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군마 나라나 긴키 지역, 즉 나라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좀 드물기 때문에 못 올라가지만 군마는 너무 많고 걸어가면 걸리는 게 고분이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라고. 자, 그래서 마음대로 올라가서 찍었는데 자, 가까이서 보면은 실물입니다,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좀 더 선명하게 보였던 거는 레프리카. 모형 복원품이고 이거는 실제 형태. 실제 봤을 때 들어가는 게 일단은 군인이 들어가고 마구가 말이 정확하게 들어가죠. 군마에서도 뭐가 유명하느냐?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은 키워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죠. 일본에서는 말은 군마로 보내라. 그 군마에서 말이 유명하고 또 하나 유명한 게 온천. 일본 3대 온천이 군마에 있어요. 네. 아소산이 하산 폭발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방패가 있고
마하고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이 이 말을 올라탈까요? 못 탈까요? 이 사람은 마부예요. 그래서 실제 말을 타는 사람은 좀 더 화려해요. 화려한 장치를 가지고 실제 말을 타는 사람. 아까 그 주인공, 오늘 밤의 주인공.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춰서 저는 이걸 체험했을 때 나야 나예요. 오늘 밤의 주인공은 나야 나예요. 그쵸, 유럽적이시죠? 그렇죠, 스키타임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피렌체의 14세기에 그 피렌체 귀족들의 느낌을 받았어요. 귀족들이 풀 착장했을 때 느낌. 그래서 갑옷 가지고 하는데 왜 일본의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가 아직까지도 문제인 게 밑에서 왔다 위에서 왔기 때문에 스키타임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는 민족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들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 사람들은 가장 밑에 있는 군인이기 때문에 제일 앞으로 배치해요. 먼저. 그리고 한가운데 있고. 그래서 실제 싸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풀 착장을 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싸우고 이런 형태예요. 실제 말을 타는 모습은 어떠하냐? 당시에 제작된 한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타요. 그래서 뒤에 풀 착장을 하는데 뒤의 모습까지도 좀 더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한야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만 하는데 고분은 결국은 뭐냐? 죽은 사람을 갖다가 저쪽 세상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럼 가지고 가는 거 다 넣었어요. 저쪽으로 어떻게 가? 저쪽으로 보내줄 배 또는 하나의 상징물이 필요하겠죠. 새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주로 많이 이용을 되는데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영매 역할을 해준다라는 의미로 새가 같이 들어. 그래서 조항신앙이 함께 같이 들어. 그러면 여기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토우예요. 똑같이 이 시기에 이러한 신앙들로서 똑같이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저쪽 세상에 가는데 지금보다도 더 좋은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더 나쁜 아파트로 가고 싶어요? 좋은 아파트로 가야겠죠. 저택으로 가고 싶어요. 적어도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집을 같이 넣어야겠죠. 집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 진시황저리 가라요. 이게 이 지역, 군마 지역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집의 전통집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복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집 만들기를 갖다 문화재 보호로 집을 재복원할 때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제 기본을 만들었어. 일단 내 무덤도 만들었고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할게요. 내 무덤은 누가 만들어줄까요? 내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야죠. 내가 무덤이라는 것은 나의 힘을 가시하는 증표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올라가자마자 내 무덤은 내가 먼저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무덤은 미리 만들어놔야 해요. 자, 내 무덤을 내가 만들어야 해. 그래서 내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사람들이 제 자식이 나를 거기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제사를 어떻게 지내냐. 여기가 무덤의 입구예요. 고분의 입구인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처음엔 여기가 입구 문인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 이제 무서움, 귀신이 생긴다라든지, 하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의 주술성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그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막기 시작했어요. 막으면 그전에는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체에 이제 냄새도 나고 무서움도 있고 자, 막았어. 어디다가 제사를 지내느냐? 이 앞에다 해야겠죠. 그 흔적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사를 지냈던 제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후원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자, 전방 후원이죠.
후원은 방이기 때문에 시체를 거기다 놔요. 전방은 복도 역할을 해요. 그럼 문은 어디 있느냐? 전방의 앞에 있어요. 그래서 문 앞이 있어지는 거예요. 제가 좀 더 큰 거 사진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제가 또 이제 메인 핵심으로 첫 번째 메인 디쉬인 장식 고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장식 고분. 일단 장식이 들어갔다 하면 고분에 대략 뭐다? 고분에다 뭘 했다? 장식을 했다. 그럼 장식 고분은 전반적으로 다 보이느냐? 언제 나왔냐? 아니에요. 딱 한 시기. 5세기부터 6세기까지 딱 이 한 시기만 집중적으로 또 사람들이 그 오타쿠 기질을 발휘하면서 만들기 시작해요. 자, 네, 이 여담으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공부할 때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 동기들이 저를 갖다가 아까루이 오타쿠라고 불렀어요. 밝은 오타쿠. 그래서 좀 오타쿠 기질이 있는데, 자, 이 시기만 하는데 어디냐? 또 군마라 이런 쪽에서는 또 잘 발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나라 쪽 이쪽도 잘 발견이 안 돼요. 오직 규슈에서 가장 많이 봐요. 90% 이상이 규슈에서 나와요. 자, 그런데 규슈에서 약 72개인데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림을 주로 많이 그립니다. 근데 주로 뭐냐? 수혈식에서 횡혈식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수혈식이 뭐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나 또 조상분들 묘지를 팔 때 제일 처음에 땅을 파죠. 땅 파는 형식. 첫 번째는 땅을 파가지고 그냥 아주 좁게 땅을 파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규슈 쪽 연구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좁게 파면 사람을 어떻게 누여? 세워서. 세워서 하는 게 사막식. 사막식. 그런데도 초창기에 그랬다고. 야, 죽어서도 편안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제가 그쪽 친구한테 말했더니, 그랬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에서 발전이 안 됐지. 그래도 그들도 이제 불편해서 이제 누이고 들어가는 형태, 걸어가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일단은 편하게 누워야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게 이제 이 횡혈식, 눕는 형태. 우리나라에서 문형왕릉이라는 이게 전부 다 횡혈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로 나오는 게 여기에다가 사람을 넣고 여기에다가 나머지 부장품을 넣는 거. 그럼 벽화는 뭐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처음에는 이 장식 고분은 돌을 쌓거나 돌을 쌓아가지고 만들고 거기에다가 색을 칠하는 형태를 봐요. 근데 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 라고 봤을 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장식 고분의 문양입니다. 네. 자, 제가 여기다가 이데라 고분의 석장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고분 후기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문양이 뭐냐? 지코문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화살표로 쭉 해놨어요. 자, 지금부터 보이는 문양이 뭔지, 뭐가 보이시는지 하나씩. 초승달. 애매하죠? 이 시기 고분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왔던 게 이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 첫 번째, 대각선을 그어요. 대각선을 그고 그 다음에 마름모의 비슷한 형태, 원과 직선의 중간 형태로 만들어내요.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지코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지코문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런 형태가 많았다. 오히려 더 이 당시에 많이 쓰인 게 색이 많이 써요. 먼저 제일 먼저 보이는 색. 붉은색. 그 다음. 흰색. 흰색은 이제 이게 바른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색이 붉은색, 철성군. 그 다음 이게 전부 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색. 그 다음에 황토색. 이게 메인이에요. 조금 더 가면 이제 흰색이 나오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섞었었느냐. 생공고분인데 붉은색들이 흐리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살짝 치워서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이제 문양. 뭐가 보이세요? 원문양. 원이 뭐예요? 뭘 상징할까요? 에? 소용돌이? 해.
태양, 영원하게 태양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이런 문양들이 나와요. 그다음 직선 문양들이 나오고 좀 대각선이 있어요. 왜 대각선을 하느냐? 일단 돌에다가 하는데 당시에 돌로 하는데 아직은 철이 그렇게 발달되지가 않았어요. 돌이나 청동기로 긁어야 해요. 그러면은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긋는 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을 긋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걸로 색을 칠해서 장식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장식고분이라고 하는데 이 일본에서 이게 집중적으로 나와요. 근데 왜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는데 왜 이게 제가 이걸 굳이 하느냐? 일제강점기 전에 제국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일본에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람들을 갖다 불러와요. 서양 문물을 갖다 배운다고 야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개화를 시켜요. 일본 내에서. 그러면서 제국주의관을 형성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은 영어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러 의료기술을 가르치러 왔다가 뭐에 매료가 되냐면은 일본의 불교 미술에 매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프랑스로 가고 미국으로 가서 책을 써요. 일본 미술사 해가지고 첫 페이지를 무조건 뭘로 하느냐? 고분하고 환희화를 해요. 토우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거의 사전식으로 책을 쓴 다음에 이거는 중국 어디에도 볼 수 없고 일본만 있는 유일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써놔요. 중국에 있는데. 있죠. 중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주변의 미술에 변별력이 없으면서 일단은 일본이 베스트란 형태로 책을 쓰는데 이게 유럽과 미국 시각을 기본 시각을 근대 시각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이 다시 역수입이 되면서 교육이 시작되면서 일본만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지금 현재도 미술사의 가장 기본 첫 장에 나오는 것이 이 토우와 한의화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시켜주는 것은 일본만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미술사의 시각이 근대에 형성이 됐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여기에 주인이 누군가? 여기는 치부산 고분은 제가 처음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으시시했어요. 일단은 색은 굉장히 강렬하죠. 일단 보이는 것이 황토색 보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안경으로. 원문, 그 다음에 직호문, 삼각형 같기도 하고 그다음 직호문이 있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왜 이게 고분 미술에 있어서 무조건 나오는 게 되느냐? 무조건 일본 교과서에서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느냐? 이것 때문에. 얼굴, 손, 발,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초기 형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 고분을 만들 정도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중요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관을 썼어요. 이걸 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슴뿔관으로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이걸 관이라고 봤어요. 그죠? 관을 쓴다 뭐냐? 왕족일까? 왕일까? 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 개념 때문에 이게 일본 어린 친구들한테 이게 중요한 고분으로서 하나의 인식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걸 사람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짜증이 나시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 이거는 벤케이 고분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까지 이제 그 전까지는 기호에 가까운 문양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사실적인 문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적인 문양 하나만 찾으면 돼요. 딱 하나. 문양이 있어요? 있어요. 흐릿하죠? 제가 사진을 잘못 찍은 게 아니라 원래 이래요. 띵동. 말 어디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말의 형태. 다리 4개 있는 거. 이쪽에.
앞만 봐도. 이렇게 서 있는 형태. 예. 네. 그쵸. 예. 그래서 말을 당시에 지금은 재산 목록 넘버원이 땅이죠? 땅! 이제 아파트 이거 아니야, 땅이야. 근데 이 당시에 재산 목록 넘버원은 말이에요. 그럼 말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나 말 많다. 라는 자기 부의 상징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자, 다케하라 고분인데, 제가 이 다케하라 고분은 너무 힘들게 찾아간 곳이에요. 정말 한낮에 땅볕에 갔는데, 여기가 입구입니다. 다케하라 고분은. 입구인데 전방이라서 전체를 다 고분을 갖다 보기가 힘들 정도인데, 일단 입구를 하는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 편의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편의점의 할아버지가 여기를 관리하세요. 왜? 이걸 갖다가 이게 분명히 국보고 중요 문화재인데 그 정도의 돈이 안 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관리하는데 할아버지도 다리가 편찮으셔가지고 물을 한 잔을 사가지고 이제 가는데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열쇠를 주세요. 열쇠하고 수건 한 장을 주세요. 그리고 가서 보고 싶은 만큼 보고 내려오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근데 이거 수건을 왜 주세요? 라고 했더니 가보면 알아. 자,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어요. 이거요. 일단은 안에까지 못 들어가게 안에 이 유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 바깥의 온도는 굉장히 덥고 40도를 넘는데 이 안은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로 영상에 물방울이 맺히니까 수건 한 장 준 이유를 알았어. 가보면 알아.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었어요. 이게 베스트 사진이에요. 유리 닦더라도 베스트 사진. 자, 이거로는 뭐가 있는지가 잘 안 보이시죠? 나무. 꼭 좀 더 명확하게 볼까요? 자, 이게 복원품이에요. 나무에 사람이. 네. 파도가 파도 있죠? 파도가 있으면은 이게 뭐다? 배. 그러면 이런 파도가 있고 배가 있고 그러면 이게 뭘까요? 부채, 풍선. 자, 그 다음에 위에 또 뭐가 하나가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마부. 말이 있고, 그러면 내 재산 내가 가지고 가고 나는 마부까지도, 마부의 영혼은 상관이 없어요. 그 영혼까지도 내가 데리고 가겠다예요. 자, 이런 비슷한 그림. 배와 파도와 파도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고 풍선이 있다. 어디 있어요? 영산불도 있고. 용산에 있고, 그 다음에 통도사의 벽화에 있어요. 네, 반야원 용산. 통도사 반야원 용산에 이 벽화가 있어요. 이러한 형태는 이 조선하고 시기가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점이 계속 신앙이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여기는 후쿠오카 쪽이에요. 규슈 쪽. 잠깐 오사카 쪽으로 갈게요. 오사카 쪽은 땅이 조금 좁았나 봐요. 이제 한 80년대 주택 건설처럼 딸딸딸딸딱 전부 다 고분으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파트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주택 공사를 했어요. 다세대 연립주택. 자,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곽으로 해놨어요. 이 안에서. 일단 굉장히 크게 보이시는 것들이 있죠. 사람 있고, 칼 있고, 칼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또 나올 거예요. 여기. 화살. 그럼 이 사람의 신분이 뭐다가 살짝 나오겠죠. 무사일 수가 있겠다. 신분이 나오고. 이미 화살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는 죽어서도 잘 싸우겠다. 자, 그리고 나서 비슷한 형태. 자, 이거는 후쿠오카. 이게 이 벽화가 지금 일본 고분 벽화 중에서 제일 큰 고분 벽화입니다. 1년에 딱 2번 개방을 해요. 5월달, 10월달. 후쿠오카 쪽에서. 네? 길가미시?
미간의 미간의 시선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태양을 향해서 태양, 이거 태양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아직까지 이게 뭔지 몰라. 아니요? 관이, 어찌됐건 이 사람의 신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을 쓰고 모자를 쓰고 있고 갑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인은 이 사람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주인공이고 이쪽이 좀 더 작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원이 뭘까라는 아직까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러한 의견도 있고 태양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유행했던 원을 갖다 했다라는 원도 있고 의견은 분분한 하나의 조금 문제작 중에 하나고 자 드디어 이제 아파트가 나와요. 1층, 2층 아파트가 나오면서 이 안에서 자 좀 더 성각으로 묘사되는 형태들이 나옵니다. 조금 더 이제 묘사가 정확해져요. 이제 어떤 게 보이세요? 그 청바지를 입은 남자, 음. 승마바지를 입은 남자. 승마바지를 입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치마 아니에요? 치마. 그 다음에 모자 이렇게 쓰고 네. 있죠. 스케줄이 하는 그래서 모자를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 조금 더 이 여자가 뭘까? 요정 같은 이 여자다 남자다부터 불분명해지면서 남자다 여자다부터 불분명해져요. 근데 어찌됐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배가 있고 노가 있고 노를 저어가는 형태. 자, 이러한 형태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저쪽 세상에 가는 걸 좀 더 현실성 있게 가는 형태의 장식 고분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적인 부분인데 이런 형태로 쭉 벽에 연결되는 형태들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장식 고분의 전체적으로 나오는 건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럼 고분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일단 고분은 규슈지에 많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서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을까?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바로 집 앞에 있어요. 집 앞에 있어요. 집 뒤에 고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고분, 이 안에도 고분이에요. 주로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게 다 고분이에요. 고분 1호, 고분 2호, 고분 3호, 고분 12호 이런 식으로 발로 채이고 있어요. 고분들이. 그러면 이 고분에서 살짝 능선에서는 이렇게 살짝 파인 곳이 뭐냐? 앞에 전방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쪽이 방형, 사각형의 방형이 나오기 때문에 전방이고 뒤쪽은 황폐해져서 없는 형태. 이런 형태로 나와요. 자, 그런데 또 굴을 파가지고도 자연으로도 고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다 그냥 지나칠 때는 뭐냐? 토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굴의 입구예요. 고분의 입구인데 무너진 형태예요. 이런 형태들로 고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여기가 다 있었는데 세월 때문에 이제 쌓이고 쌓인 형태들인데 이 고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1900 일제강점기 때부터 40년대 정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이 돼요. 그때가 뭐냐? 우리나라에서도 이 세키노 타다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나와서 고적 조사를 해요. 비슷한 시기에 일본도 하고 한국도 하고 같이 해요, 이 사람들이. 주로 고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동네 가서 내가 이 동네 사람도 아닌데 고분 찾기가 어려우면 누구를 갖다 섭외를 하느냐? 동네 아이들을 섭외를 해요. 얘들아, 너희들 어디 가서 노니? 라고 물어봐요. 더운데 애들은 알아요. 시원한 곳 찾아서. 우리 저기 가서 놀아요 하면 거기 한번 안내해봐. 그래서 그 애들 섭외해서 고분들을 갖다 계속 발굴해서 고분이로 이름을 붙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분 발굴은 그때 당시에 그런 형식으로 되는데 자, 이게 군마 형태인데 이게 군마의 가늠상 고분이에요. 자, 이름에서 가늠이라는 표현이 들었으면 고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갔는데 이미 불교가 이미 일본에 들어와가지고 휩쓸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휩쓸었지만 아직까지 불교의 손길은 여기에 나오진 않고 다만 이름만 붙인 형태예요. 그래서 고분이 만드는데 전방에 후원이라서 입구가 이쪽에 나오는 형태예요. 그럼 실제 입구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섭다. 이 사람이 조사관. 좀 더 무서운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뺐어요. 갑자기 손만 둥실 떠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안을 들어가면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이렇게 넓은 형태가 돼요. 저 반드시 서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이쪽 조사관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굉장히 넓어요. 군마가 그전까지는 없었지만 발달하면서 기술의 발달이 나오면서 훌륭한 기술이 이 돌의 틈새를 맞췄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였죠. 근데 이게 또 뭐냐?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이게 무너지긴 시작했지만, 잉카 제국 빼놓고 일본에만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의 학설이에요. 근데 이건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나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조사를 갔을 때, 인도 뿌람바난 사원에서도 나와요. 바닥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당시에 최고의 기술의, 그 장인의 기술 증명은 뭐냐? 이거 맞추는 거. 이게 척도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조금씩은 조금 조금 왜곡되거나 조금은 잘 몰라서 좀 과장된 표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재미있는 고분 하나가 나와요. 메즈라시카 고분인데, 아주 드문 고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냐? 여기가 입구가 돼요. 입구 건너편에 도로가 있어요.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와 좀 다르죠? 1940년대, 이제 도로 공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밀고 있으면서 이게 고분인지 모르고 이제 밀었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밀었는데 무언가가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원색이 있어. 자, 이 동네 촌장의 아들이 교토대학 교수였어요. 그것도 사학과 교수였어.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뭐가 있는데? 라고 했더니 아들이 와가지고 봐가지고 도로를 여기까지 밀어야 할 걸 도로를 중지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하고 앞은 다 날아간 형태. 자, 그래서 그럼 이 안에 뭐가 나왔느냐? 나왔죠. 일단 이게 뭘까요? 황토예요. 네. 금을 입지는 않았고 황토예요. 사람이 배를 타고 가고 앞에 새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거 뭘까 이거. 고사리. 고사리 문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대단하세요. 고사리 문양은 신석기라든지 청동기, 특히 신석기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양 중에 하나가 고사리 문양이에요. 근데 이 고사리 문양은 뭐냐? 하나의 주술성이라는 것도 있고 다시 저쪽 세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매개체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사리 문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사리 문양이 나오고 이거 뭘까 이거. 화살통과 화살. 가서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니 가져가야죠. 중요하니까 크게 그렸어요. 자, 근데 굉장히 선명하죠. 제가 갔을 때 이게 굉장히 흐릿했어요. 흐릿했는데 이제 여기는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굉장히 하는 말이 굉장히 선명한데요. 왜냐하면 도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흐릿해서 모든 한국의 교과서, 일본의 교과서에서 훼손돼가지고 형체를 알기 힘들다라고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도 물론. 다르네요? 라고 굉장히 선명하네요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문화재청에서 조사가 나와서 저쪽에 있는 걸 갖다가 조사하고 청소를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그냥 온 김에 이거 한번 봐가지고 청소나 해주려고 왔대요. 청소를 했더니 이게 나왔대요. 먼지가 쌓인 거였어.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모든 책들에는 형태를 알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형태를 알 수가 없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청소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서 그래서 사진 찍어도 되냐 하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한 번만 봐주겠다. 한 컷만 찍어라 해서 한 컷만 찍었어요. 자,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히노카 고분은 이게 제가 말했죠. 밑으로 이렇게 사람 누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파는 게 여기가 히노카 고분이 이렇게 세워서 사람을 수장하는 곳인데 그대로 원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신사처럼 관리해요. 그래서 왜 여기가 신사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지만 어찌됐건 신사처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쿠오카나 이쪽에 규슈 쪽을 여행을 만약에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언젠가 가게 되면 지나가다가 금방 발견할 수 있을까요? 뭔데? 못해요. 자, 사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를 갖다 알려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뒤에 있는 게 그냥 찍은 게 아닙니다. 고분이에요. 그래서 고분의 화학형. 자, 이쪽이 전방 후원이 돼. 이쪽이 좀 더 뭉퉁하죠. 그래서 전방 후원이 되는 형태예요. 그럼 이 안에다가 뭐를 갖다가 또는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불교식으로 매장을 한다든지 이런 불교를 만들고 이제 고분이 엄청 많이 있어서 조사 자체가 힘든 곳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고분이 형성돼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다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고분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뭐가 유명하느냐? 온천이 유명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가면 일단은 여기 조사를 하고 온천 들어가고 이쪽 가고 온천 들어가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이게 전부 다 고분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여기가 전부 다 고분 천지일 텐데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 이 정도의 고분 천지가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갔을 때 흰색 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처음으로 흰색이 나와요. 회가 아니고 흰색이 회라는 표현도 있고 있는데 흰색인데 거의 회가 되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는 많이 넣고 장식을 많이 할수록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즘에 라이프 스타일은 뭐다? 미니멀리즘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겠다. 그것도 간소하게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서 화살구, 그 다음에 마구, 그 다음에 동. 이 원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태양 원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군마에 모든 고분의 마지막은 군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는 뭐냐? 불교가 들어오고 관리가 파견되면서 조금 더 이제 현대화가 진행이 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서서 들어가고 그전에는 고분한데 그냥 그대로 땅에다가 넣었죠. 문용왕릉도 그냥 땅에다 넣는 형태.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관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관이 만들면서 돌관이고 여기 구멍 왜 있어요? 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왔다 갔다 해야겠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러면서 혼이 왔다 갔다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제대로 소화시키기 위한 이런 형태들의 관이 형태가 만들어져요. 좀 더 법제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형태가 나오는 게 뭐냐? 팔각형이 나오게 됩니다. 팔각형이라는 것은 이미 불교가 여기에 침투가 됐어요. 침투가 됐어도 불교를 만든 게 아니라 이 불교가 침투된 걸 갖다 나는 고분에다 쏟겠다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팔각형인데 이게 전축분으로 돌을 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쌓는 기술이 마지막 최고로 불교에서 이제 그 전축분 쌓듯이 쌓기 시작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고분의 시대가 끝나게 됩니다.